날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다면 어떨까요? 이건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있고 그 중에는 혼자의 삶을 즐기는 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4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지내며 안전 문제나 갑작스러운 사고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곁에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분이 혼자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실천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혼자 사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서울 종로에서 혼자 지내는 75세의 은퇴한 목수. 정용수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줄곧 스스로의 삶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작은 마당에 나가 화초를 가꾸며 고장난 물건도 직접 고칩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자랑스럽고 그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혹시 넘어졌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어쩌나. 누군가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면 어떻게 대처하지? 혹시 며칠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른다면 이건 정용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며 비슷한 고민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용수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홀로 살아도 안전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한 5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60세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팁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분명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뒤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단 한 번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건강 위기입니다. 정용수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어지럼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시간 뒤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소리 없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위협은 낙상입니다. 노인의 4명 중 1명은 매년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합니다. 혼자 살 경우 작은 사고 하나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 머리 부상 등은 곧 회복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감염, 저혈당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도 문제입니다. 주변에 이상 징후를 눈치채줄 사람이 없다면 가벼운 증상도 곧 위급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보안 문제입니다. 정용수 어르신은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좌 정보 유출을 막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는 사기임을 눈치채고 전화를 끊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수백만 원을 잃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은 세금 청구서나 긴급한 가족 메시지를 사칭해 어르신들의 마음을 흔들고 정보를 빼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전화나 이메일만이 아닙니다. 늦은 밤 불 꺼진 집, 헐거운 자물쇠에 열린 창문 하나가 도둑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경계심이 낮아지면
그만큼 위험은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가장 조용한 위험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예전엔 매일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던 정영수 어르신. 지금은 집안이 조용합니다. 며칠 동안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나누는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익숙해지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몸도 무겁고 의욕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뇌기능 저하, 심장병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몸이 운동을 필요로 하듯 뇌는 사람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 생긴 뒤에야 변화를 시도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짐 한 번, 사기 한 통, 뇌졸중 한 차례, 이 모든 것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영수 어르신이 실천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안전한 생활 수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 매일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인. 루틴 만들기.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습관이 바로 하루 한 번 안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낙상, 작은 사고, 하나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인하는 루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5세 은퇴 목수 정명수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삶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어르신이 며칠 동안 집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에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옆집에 사는 이웃 김동수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또는 오늘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일 뿐이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연락이 없으면 김 씨는 곧장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정 어르신은 혹시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이 체크인 시스템은 단순히 건강 이상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방문 사기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정 어르신이 수상한 전화를 받거나 검침원을 사칭한 낯선 사람이 벨을 눌렀을 때도 그는 먼저 김동수 씨에게 확인부터 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체크인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정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됩니다. 기술을 활용하세요. 문자 대신 자동 알림 기능이 있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연락을 보내는 스마트 센서 기기도 요즘 흔해졌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아침 인사, 저녁 전화, 마당에서의 손인사 등 어떤 방식이든 하루 한 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시스템이 삶의 방식이나 자율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안심, 그 한 가지로도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꼭 혼자 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방에 혼자 사는 청년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시스템은 유용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한 줄의 문자, 그 짧은 확인 전화가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만의 체크인 계획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업그레이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수칙 응급 상황 대비.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계획,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명수 어르신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전화기까지 손을 뻗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순간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을까요? 뇌졸중, 심장마비, 낙상,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발생하며 한 번 쓰러지면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1단계 중요한 연락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두기. 응급 상황일수록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를 눈에 잘 보이게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었습니다. 종이로 적은 비상연락처 목록 주치에 가까운 가족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전화번호를 집 전화기 옆에 큰 글씨로 써서 붙여두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 설정 이름 앞에 긴급이라고 표시해두면 구조대가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부착한 응급정보 카드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주요 질환 등이 담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린트해 문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꼭 미리 설정해두세요. 2단계 응급 알림 기기 착용. 손 대신 눌러주는 생명줄. 전화기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정작 위급한 순간엔 그 전화기조차 손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어르신은 목에 작은 펜던트를 하나 걸고 다닙니다.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 장치입니다. 왜 이 장치가 필수일까요?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자동으로 낙상을 감지하고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언제 어디서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작고 가벼워서 티도 잘 나지 않고 목걸이나 팔찌처럼 착용 가능합니다. 요즘은 손목형 옷에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식, 심지어 외출 시 GPS 기능이 포함된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구청이나 복지관을 통해 저렴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인해보세요. 3단계 각 방마다 비상탈출 계획 세우기. 응급 상황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화재, 가스, 누출, 낯선 사람의 침입도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정 어르신은 각 방마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불이 났을 때 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 파악.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수상할 땐 절대 열지 않고 바로 김동수 씨에게 전화로 확인. 자기 전에는 손 닿는 곳에 손전등 두기. 비상시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에 열쇠 보관함 설치. 60초 이내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동선을 직접 걸어보며 점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혼자서도 끝까지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어떤 응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작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위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룰 다음 수칙은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수칙 집안 보안 강화. 혼자 살아도 결코 쉬운 표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조용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꾸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사기꾼이나 절도범들에게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은 가장 취약하고 손쉬운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살아가는 75세의 정명수 어르신은 수년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 대신 그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실천하는 보안 수칙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선 집에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절도범의 상당수는 들어갈 만한 집인지를 외관만 보고 판단합니다. 정 어르신은 가장 먼저 현관문의 자물쇠를 튼튼한 이중 잠금 장치로 교체했습니다. 얇고 오래된 잠금 장치는 손쉽게 파손되지만 강화형 도어락은 그런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현관과 마당 앞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누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도록 했습니다. 도둑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밝은 조명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릅니다. 또한 정 어르신은 문 앞에 방문자가 올 경우 문을 열지 않고도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이 가능한 초인종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필수입니다.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불안에 떨며 문 앞으로 나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혹시 영상 장비 설치가 어렵다면 보안회사 스티커 하나만 붙여두어도 도둑들의 접근을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위협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오는 전화 한 통의 사기입니다. 정 어르신도 한 번은 은행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는 늘 기억하고 있던 원칙 하나를 지켰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전화를 끊고 직접 거래 은행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당황한 틈을 타 개인정보를 빼내갑니다. 국세청을 사칭하거나 갑작스러운 가족 비상 상황을 가장하거나 공공기관을 흉내낸 전화는 매일같이 누군가에게 걸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낯선 전화, 급한 목소리, 이상한 요구가 들리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절대 전화나 문자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 정보 등을 말하지 마시고 직접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좋은 조건이나 긴박한 요청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거나 갑자기 급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정 어르신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카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집에 수리기사가 오거나 물품 배달을 가장한 사람이 벨을 누를 때도 꼭 이웃과 먼저 상의합니다. 누군가의 이중 확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모르는 번호가 떴을 때 망설인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 가까운 분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결정적인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큰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수칙에서는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위협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수칙 낙상 예방.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안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고 반응 속도도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 작은 실수 하나가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낙상은 노년층 응급실, 내원 사유 1위 1 정도로 흔하면서도 위험한 사고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넘어진 뒤 골절 타박상 심하면 수술까지 필요한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낙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속 변화만으로도 말이죠.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지내는 정명수 어르신은 작년 이맘때 거실에 깔린 느슨한 러그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일어서기까지의 고통과 불안감은 뼈에 새겨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낙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정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매트를 깔고 병이 옆과 샤워실 벽에는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젖은 타일 바닥은 가장 큰 위험 요소였기에 매번 욕실을 사용할 때마다 물기를 닦는 습관도 함께 들였습니다. 또한 복도와 계단에는 어두운 조명을 모두 LED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고 전기선이나 연장선 같은 장애물이 바닥에 놓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레이어구도 모두 고정형으로 바꾸었고 미끄러지는 매트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작은 턱 하나도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다르게 보인다. 는 말처럼 빛 하나가 사고를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다리 근육을 단련하고 복도에서 발끝과 뒤꿈치를 맞대며 걷는 연습으로 중심 잡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발목은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가며 유연하게 유지하고 손과 팔도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점점 잃어버린다. 하루 5분이면 괜찮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준비했어도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건 넘어졌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정 어르신은 항상 주머니나 허리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니며 집안 어디에 있든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목에 걸 수 있는 응급 호출 장치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상의 충격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버튼 하나로 구조 요청이 가능한 이 장치는 그야말로 생명의 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꼭 연습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넘어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몸을 옆으로 돌리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천천히 앉은 후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혀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안에서 낙상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바닥 정리 조명 교체, 혹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면 그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넘어짐을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단단히 만들고 환경을 정비해도 홀로 사는 삶에서 진짜 위험은 외로움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5번째, 수칙, 사회적 연결 유지. 고립은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는 삶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그 고요함은 결국 건강마저 갉아먹는 고독감이 되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심혈관 질환과 치매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건강 리스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사는 75세의 정명수 어르신도 처음엔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조용한 저녁 식사와 텅 빈 방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정막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깊이 들지 않았으며 하루가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편안함이 아니라 삶이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철물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그에게 인근 구립문화센터에 목공 동아리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는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누군가의 이야기 소리에 웃고 자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 몰입하며 마음 한구석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와 전화 한 통을 나눌 수 있고 길을 가다 마주치는 얼굴이 반가운 인연이 되었고 무언가 궁금하거나 위급할 때 기댈 수 있는 작은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회적 연결이란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사시든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든 지금부터 다시 연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실천한 방법처럼 동네 주민센터나 구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모임 독서회, 실버 체육 강좌 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 공동체나 자원봉사 활동은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 모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한 발을 내가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웃음과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그리워했는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 누가 내 안부를 궁금해해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지.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계신가요? 혼자 사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고립을 막아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닙니다. 연결을 향해 단 한 걸음만 내디뎌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명수 어르신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안부를 주고받는 습관, 응급 상황 대비, 집안 보안 점검, 낙상 예방,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까지.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더는 혹시라는 불안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생긴 거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실천을 해보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께 전해주세요.